안녕하세요. 도요론 리서치 도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월 17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장 오픈 전에 있었던 팔렌티어 실적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에 팔렌티어의 주가가 한 13% 폭락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깝게는 인비디아가 지금 그렇고요. 페이스북이 그렇고요. 페이팔 뭐 이런 텍 기술주들, 미래 기술주들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률이 예측보다 좀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냈건 뭐 어쨌건 간에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데 팔렌티어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뭐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다시 제대로 잡혀서 지금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실적 발표에서 그런 기미만 보여주면 또 반대로 크게 폭등하는 기술주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팔렌티어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우크라이나 쪽에서 다시 사태가 악화되면서 모든 지수들이 흘러내리는 하루여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자위를 좀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다는 것이 또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익도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요. 모든 면에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는 어닝 퍼 쉐어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4센스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의 절반인 2센스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많아서 그 어닝 퍼 쉐어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팔렌티어는 인재를 고용하면서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래서 스탁 옵션을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실적 발표의 앞으로의 그 회사의 상황과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34% growth rate이고 commercial revenue growth rate이 47%. 이건 government 정부 수주죠. 가 26%. 요것이 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나게 하는 상황입니다. 26%의 growth rate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태까지 보면은 팔렌티어가 정부에서 따오는 수주가 26%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fourth quarter에서 이렇게 좀 깎였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렌티어는 대부분의 실적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실적을 쌓아왔었죠. 아직까지도 그 포션은 큽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커머셜 섹터 쪽, 그러니까 민간 기업 쪽에서 따오는 수주 쪽으로 계속 지금 전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부 잡을 많이 따오고요. 그 정부 잡의 왁구가 하나의 수주 따오는 것이 엄청나게 크죠. 정부 잡은. 그것이 좀 포션을 이 수익의 포션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정부자 따오는 수주의 정도가 좀 깎였다라는 것이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렌티어는 과도기에 서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도 주가가 불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잡을 많이 따오는 것에서 자꾸만 민간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민간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장폭이 아주 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정부 쪽에서의 수주의 규모를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계속 이 정부 쪽의 갓썸이죠. 갓썸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은 이 진행 속도가 이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 반면에 파운드리나 아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예상 확장성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건 예측 확장성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커스터머 그로스가 뭐 71%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커머셜 쪽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팔렌티어가 이 정부 쪽 수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고요. 커머셜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어떻게 해낼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커머셜 레비뉴 그로스가 점점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에 점점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거버먼트 쪽은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76%에서 확실히 팔렌티어가 지금 전환기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 발표된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상당히 수익이 좋아졌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도 2.3 빌리언 달러,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갖고 있고요. 지금 캐시플로우 플러스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재무제표에서의 우려는 아무래도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이죠. 그나마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더 크게 새로운 그 인재를 등용하는데 스탁 옵션으로 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닝 퍼 쉐어도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일즈맨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많은 민간 기업의 세일즈를 유치를 했는데 이 알렉스 카르프 CEO가 내년에는 미국 밖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포스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스톡 옵션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죠. 앞으로 2022년도에 팔렌티어가 얼마나 많은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느냐가 관건이고요.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파느냐가 앞으로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주에서 민간 수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가느냐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보여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불안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팔렌티어에 대한 주식 매입과 매도의 계획을 숏텀으로 봤을 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롱텀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 240주 정도 갖고 있는데요. 12불 평단으로 해서 여태까지 그래도 플러스로 계속 그나마 유지를 했던 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기 시작을 한 시점에서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좀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마이너스가 점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좀 희망적입니다.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0 밀리언 정도 남은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00에서 600 밀리언 쉐어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한 7 밀리언 정도 넘게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을 발행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을 등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도가 있어서 2021년도에 발행한 것보다는 덜 할 것이다. 만약에 그게 모자르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써서라도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을 등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을 쓰다가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을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회사들이 많이 쓰죠.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쓰는 방식인데 간신히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런 회사가 다시 바이백을 한다는 것은 좀 약간 희박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점 때문에 또 가능성이 아예 제로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가가 뭐 한 9불 정도 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자사 주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 고견 좀 공유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지금 다운 트렌드에서 얼마 전부터 업 트렌드로 바뀌었었어요. 쭉 이 선을 타고 올라갔었는데요. 14불을 넘기면서 이 선을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18불도 조만간 올라갈 수 있겠다. 이 18불이 지지선인 것 같아요. 이 선을 뚫고 올라가면 한 25불 정도 선까지는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실적 발표로 이 선 지지선에서 푹 꺾이면서
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로 다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구간 안에 만약에 이 선이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10불 언더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모멘텀에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14불까지 올라가서 이 14불 선에 다시 다다른다 그러면 다시 14불 오버에서 계속되는 상승 곡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구간 14불에서 이 10불 구간에서 어떻게 이 모멘텀이 형성될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팔렌티어 주가가 우상향할지 아니면은 하락할지를 가늠하는 예측이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불에서 12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4불 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게 관건이겠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팔렌티어를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갖고 가려고 한 30주인가요? 40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 18불까지 가는 선에서 그 수익 좀 챙겨가면서 롱텀을 가더라도 가는 방법으로 갈까 합니다. 수익을 챙기면서 18불 선에서 팔고 나오고, 만약에 18불 선까지 안 간다 그러면 풋 옵션을 셀링하는 방식으로 주식이 하락하는 지점에서 한 100주씩 사들이고요. 다시 콜 옵션을 파는 방법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챙기면서 팔렌티어에서 좀 수익을 조금 내보는 방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렌티어 주식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